자, 젠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젠백스는 뭐 종목 자체도 뭐 꽤 여러 자주 분석을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젠백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제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의견을 자주 표시를 합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쪽에 유독 이 젠백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게 부정적인 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게 젠백스 그리고 킵스파마 이런 종목들이죠. 이 젠백스는 예전서부터 이런 시세를 쭉 보여왔던 기업인데요. 이 젠백스에는 딱 하나입니다. 약 물질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GV1001이죠. GV1001. 자, 이거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건데요.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앞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8년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GV1001, GV1001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에 진행되는 거 보시죠. 알츠하이머도 나오고 진행성 핵상마비도 나오고 지금 두 개의 GV1001에서 저기 보면 치료염도 나오고요. 항암제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딱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요. 저기 중간에 췌장암도 나오고 있죠. GV1001은 국산 신약으로 허가가 되었다가 취소가 된 종목입니다. 허가 반려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허가 반려 나오고 주가 깨졌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시가만 보고 모르고 계실 텐데 이제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세였는데 최초에는 췌장암 치료제였어요. 췌장암 치료제였었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반려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방금 전에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GV1001 하나 가지고 췌장암 되고요, 알츠하이머 되고요, 진행성 핵상마비 되고요, 치주염도 되고요. 지금 진행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냐면 뭐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실제로 연구 결과로 만병통치약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실까요? 자, 여기서 GV1001을 구글에서 GV1001 만병통치약 기록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 중에서 결과가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걸로 최초의 췌장암으로 시작해서 췌장암 지나가고 나니까 알츠하이머 지나가니까 진행성 핵상마비 계속해서 적응증을 바꿔가면서 또 해먹고 18년째 이러고 있답니다. 이러고 있죠. 이러니 이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최근에 이번 여러분 이거 터지면 저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66조짜리 판타지 이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날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십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조금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한두 해도 아니고 뭐 만병통치약이냐 이거야. 본 것처럼 승인 대가 당연히 아니죠.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계석하기 반은 이러고 만병통치약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들성불은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다음이라고 얘기를 치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뭘 보여준 게 없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진행하다 말고 그 다음에 그 약해 약발 떨어질 것 같으면 다음 적응증 걔 하다 말고 다른 거 임상실험 걔 하다 말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진행성 핵상마비와 알츠하이머 두 개의 병증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현재의 경우도 GV1001 보면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자, 앞에도 그래서 480억. 자, 이거 지금 뉴스 같죠? 이거 2년 전 뉴스입니다. 2년 전 이맘때 나왔던 거예요. 다중기전. 그래서 췌장암도 있고 원래 이 췌장암으로 허가가 났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츠하이머 3상 속도 내겠다라고 480억 2년 전에 이걸 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진행성 핵상마비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임상신청 또 이렇게 내놓고 번갈아 가면서 유방암도 또 나왔다가 이 정도면 이건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 좋게 생각하면 만병통치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세계적인 석학도 인정을 했대잖아요. 항노화도 있고요. 야, 이건 뭐 신경퇴행 억제, 이건 만병통치약 맞죠? 예? 대박 터지는 건 맞습니다. 맞으면. 근데 문제는 자 이래서 3년간 20조 동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알츠하이머 나왔다가 진행성 핵상 나왔다가 이러고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자 가장 마지막입니다. 11.10이 지금 맨 마지막 쯤에서 가지고 이 이정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교수입니다. 자 여기서 3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이제 의심병적인 관점에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젠백스 김상재 회장은 원래 뭐 하시던 분이라고요? 의사.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에 인맥들이 꽤나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의사 출신인 바이오 기업 CEO들이 꽤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여기 젠백스 김상재 회장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지영 교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젠백스가 세계 최고라고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고 계신 분이고요. 만병통치약 가능성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발표를 하고 젠백스가 급등을 했었죠. 젠백스가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 쫙 나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쭉 급등을 했다가 쭉 치고 올라 들어갔었죠. 이렇게 쭉 치고 올라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자빠지는 그림으로 자빠졌다가도 지금 다시 올라 들어오는 한칸까지 지금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있나 보네요. 자, 여기서 그래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상, 2상, 3상의 차이 간단하게 얘기 드렸죠. 1상은 안전성, 과연 이 약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합니다. 1상은 약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타이레놀을 먹었다라고 쳐보죠. 아 속이 쓰려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었어. 타이레놀 속이 쓰린데 타이레놀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약 잘못 먹어가지고 탈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약 잘못 먹으면서 탈나지는 않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속이 쓰려 죽겠는데 타이레놀을 먹으면 그 약발이 듣습니까? 타이레놀은 진통제지 위장약이 아니에요. 반대로 속이 쓰려가지고 죽겠는데 그러면 겔포스를 먹어야지 왜 속이 쓰려 죽겠는데 타이레놀을 먹냐고. 안 되죠. 유효성입니다. 약발이 듣느냐 안 듣느냐 유효성 이상에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유효성이에요. 그래서 이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급락한 종목들 굉장히 많죠. 유의성을 확보하자 이상 7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상에 들어가게 되면 3상에서는 그 중간중간에 그 사이 사기친 종목들 나오잖아요. 3상에서 안전성을 왜 따지고 있냐고. 3상 들어갔는데 안전성은 1상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지 3상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법률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얘가 유죄냐 안 되냐 해가지고 그 증거를 판단하고 하는 건 1심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 3상에서 얘가 유죄 뭐 최근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해버리는. 근데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이 제대로 됐냐 안 되냐만 따지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대법원 대법관 한 10,000명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게 유죄냐 아니냐까지 다 따져가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심 2심은 필요가 없죠. 1심 2심 없어버리고 대법관 수가 한 10만 명 늘리면 돼요. 대법원에서는 원래 1심에서 하는 것처럼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임상도 이게 제약바이오 임상도 마찬가지예요. 3상에서는 안전성 같은 거 따질 게 아니야. 근데 3상을 신청하면서 안전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개설레 발치는 회사들 있거든요.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상에서 무슨 안전성을 따져. 3상을 통과하는데 안전성 문제. 안전성은 이미 1상에서 검치고 그런 거예요. 그거서 확보 안 되면 1상에서 이미 나가리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효성 같은 경우 2상에서 따지는 거고 3상은 간단하게 가서 가성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성비. 3상은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는 가성비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3상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 일단 실패한 거예요. 알츠하이머에서는.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진행성 핵상마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요거 아마 진행성 핵성마비가 실패를 한다 그래도 또 나올 거예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GV1을 보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적응증이 지금 한두 개로 작동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제 최근에서 가장 큰 건 알츠하이머가 진행성 핵성마비입니다. 네? 알츠하이머.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젠백스 알츠하이머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삼상 준비 중이랍니다. 아니 유의성도 확보를 못했는데 뭔 그 적응증 확대기에 또 적응증 확대 또 나오죠. 이렇게. 예? 그리고 삼성제약이 또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제약은 또 움직이지 못하죠. 삼성제약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젠백스 삼성제약 둘 다 김상조 회장 회사. 이래서 지금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대감 가지고 최근에 이거 기대감 가지고 쭉 올라들었으니까 이건 빼줘야 되는 거예요. 빼지는 게 맞죠. 자, 요성도 확보를 못했는데 뭔 삼상을 또 들어가. 요성이 확보가 안 됐대잖아요. 안전성 입증 다시 얘기 드립니다. 안전성은 어디서 따지는 거라고요? 1차에서 약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1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발이 듣느냐 안 받느냐가 2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2상에서는 유효성을 약발이 듣는 걸 따져야지 2상에서 안전 이미 1상에서 지나간 이걸 왜 따지고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젠백스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알츠하이머가 자빠져가지고는 그럼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진행성 핵성마비가 있고 또 기존에 또 한번 들어갔다가 허가가 나왔다가 반려됐던 최장한 부분들도 있고 많아요. 지금 젠백스가 지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걸 가지고 들어오겠으나 지금은 최근에 지금 기대가 가장 적극적인 여기 루게릭병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만병통치약이죠. 루게릭병 쿼스템 캠온이 진행하다가 실패했던 루게릭병. 자, 이게 진행성 핵상마비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루게릭병으로도 또 올려 들어갈 수 있죠. 이거 가장 대표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젠백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큼은 일단 후퇴를 해야 돼요. 후퇴를 하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증자까지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받지 말고 피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기업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어김없이 다시 또 좋은 얘기 쏟아져 나옵니다. 때문에 밑에 쪽에 들어와서 밑에서 노리시고요. 지금 주가 정도를 밑으로 뭐 이 부분이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들은 게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기 되거든요. 통으로 이게 이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직 더군다나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오고도 주가가 내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유상증자 때 그때 가격입니다. 이게 유상증 대규모 유증 급락대예요. 24%. 그래서 이제 그거 내려오고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올라 들어갔죠.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받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뭔가 내놓고 기대감이 부각될 때 그때 다시 공략해서 들어가실 분은 그때 공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젠백스였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약바이오는 버블이다 라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쪽 같은 경우도 뭐 헬스케어 쪽의 제약바이오 포함해서 이 버블이 아닌 종목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저희가 상장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아닙니다 라고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있죠. S3빌리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에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은 싸도 너무 싸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최근 또 집중하는 거는 온코크로스 AI 신약 개발 기업 지금 틈새로 계속 노려도 됩니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추천을 드렸고 와이바이오룩스 같은 종목들도 추천을 드렸고 온코닉 자 이런 거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런 종목들 자 상장 초기서부터 노려서
들어갔던 종목이죠. 저에서 사다사 찬바람이 불면. 그리고 최근 연속으로 추천이 분석이 나간 종목, 이건 틈새로 노려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추천 들어갔던 이런 것들, 와이바 요로직스 이런 것들 많아요. 제약바이오도 노릴 만한 종목들, 싼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천을 드릴 때 어김없이 같이 들어가서 비교 대상으로 들어갔던 게 바로 젠백스 아닙니까? 젠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자, 최장암,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같은 분야. 자, 산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제가 찾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고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20여 분의 전문가가 있는데 코인이 2명이고 주식이 20명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같이 올라들어가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오늘 주가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심텍 같은 종목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테스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많죠. 이어 테크닉스도 있고, 로봇즈 같은 경우에 로보티즈 올해 1년 내내 추천드리고 있는 로보티즈 1000% 올랐습니다. 전력설비는요, 효성중공업, 현대인력 같은 경우는 바보들입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별로 각자 주특기 분야, 그리고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단타 치는 분은 단타 치는 대로, 중기인 분들은 중기인 대로 성향에 맞는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변동성장세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